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유럽연합이 30일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한 유럽에서 국경 폐쇄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EU 집행위원회가 국경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30일간 EU 외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물론 구속력은 없고 실행은 각 국가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앞으로 30일 동안 관광이나 비필수적 사업을 목적으로 EU 회원국을 방문할 수 없는데요. 단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이라든지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생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의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네. 또 EU는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회원국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26일과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했던 정상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북부에 있는 루손 섬을 통째로 봉쇄했다고 하던데요. 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죠. 이 중에서 루손섬이 북부의 가장 위쪽에 있는 큰 섬인데요. 네. 이 현재 누적 확진자 187명,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필리핀 당국이 17일 0시부터 4월 13일 0시까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거주하는 루손섬 전체를 봉쇄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 따라서 육상, 해상, 항공 운송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그 19일 자정까지 외국인의 출입국을 허용하고 20일 이후에는 루손섬의 모든 공항이 폐쇄된다고 밝혔는데 현재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측에서 이 19일 자정까지만 허용되던 외국인의 출입국이 풀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국경의 삼엄한 감시 하에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이동만 허용이 되고요.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또 대중교통 운송이 중단되고 식료품 등을 공급하는 업소와 수출업계 이외에는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루손섬 외에도 필리핀 중부 세부주와 또 남부 다바오시 등 대도시들도 잇따라 지역 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현재 루손섬에는 필리핀 거주 한국 교민의 3분의 2인 5만에서 6만 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 한국 대사관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교민 상당수가 귀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형 기종을 투입해서 교민 이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들을 덮어버렸는데 미국에서는 이 경선 투표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오하이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민주당 경선을 불과 8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직권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오하이오는 법원과 협의해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서 일부 유권자들이 오하이오 법원에 민주당 경선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서 주지사가 직권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조지아주는 5월로, 루이지애나나 켄터키주는 6월로 경선을 미루기로 결정을 했고 이 다음 달 4일에 민주당 코커스, 이 당원대회를 치르는 와이오밍주는 직접 참석 대신에 우편 투표를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일리노이주 등 이 세 곳에서는 예정대로 17일에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세를 통해 직접 유권자를 만나고 대규모 청중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사라지고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형식의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연예인, 예술인과 함께하는 디지털 랠리 등 디지털 집회가 등장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인과 함께 경선 당일인 17일 밤 8시 타운홀 형식으로 4개 지역 유권자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텔레타운홀 행사를 열 예정이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16일 밤에 연예인과 예술가 등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디지털 랠리를 개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석유 전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석유 전쟁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고통에 빠지고 있다.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가 감산을 거부한 이유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유가가 떨어질수록 생산 단가가 높은 셰일 기업들은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사실 석유 기업을 국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충 장치가 없다. 그래서 유가의 어떤 하락폭을 직격탄으로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셰일 석유 매장 지역이 발견이 되면 앞으로 생산할 셰일 석유를 담보로 대규모의 투자를 받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나가면서 이를 갚아나가는 셰일 기업들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금융권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미 지역 은행들이 셰일 기업 등 에너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은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4조 원에 달하고 북미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업체들은 은행 대출과 별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8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6조 원 상당의 회사채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다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일선 은행들의 수익성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유가로 인해서 셰일 기업의 도산이 현실화하기 시작하면은 미 은행권들 역시 본격적인 타격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16일에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4만 원 이상을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도 한 방법이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 국민이 가능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면서 1,000달러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급여세 면제를 추진을 했지만 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이 현금 보조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을 필요로 하고 대통령도 지금 현금을 주고 싶어 한다. 내 말은 지금 2주 내의 말이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부유층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현재 사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는 것을 막고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우신 장관은 또 개인 100만 달러, 1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1,000만 달러까지 모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90일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소상공인 대출에 3천억 달러, 안정자금에 2천억 달러,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가 각각 배정이 됐고 납세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하늘이 원래 그 색을 찾았다. 이런 소식도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공장이 문을 닫고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중국의 대기 오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중국 생태환경부가 중국 후베이성의 지난달 대기질 좋은 날 평균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5%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과 유럽 우주국 위성 사진에 따르면
자동차나 산업시설에서 배출돼서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산화질소도 중국에서 지난 1, 2월 사이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최소 25%가량 감소했는데요. 네. 사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죠. 그래서 그렇죠. 에너지 생산의 59%를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중국이 혼자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 2월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감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산업이 멈추자 깨끗한 공기와 파란 하늘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제 회복에 들어가고 있어서 이 대기 오염 상황은 아마도 폭발적으로 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